그 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제난. 문자죠. 알람 따위 끊어버린 지 오래죠. 최근에 올린 영상 3개를 보면 지금까지의 두근두근 망상 연애 중에 최악의 평가를 받아버린 콜롬보와 유명한의 사랑, 그리고 코난의 정보와 관련된 병만 영상 2개를 올렸습니다. 이제 주기상 오늘 올려야 하는 건 와디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해볼 주제는 만약 진이 검은 조직이 아니라 신형사, 백형사, 오형사와 같은 형사과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주제로 저희 망상을 오지게 넣어서 한번 씨부려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저희 뇌내 망상이 너무나도 많이 섞인 영상입니다.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며 일어난다면 그것은 지구가 멸망할 징조이니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진, 원래 이 남자 이름은 리무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애들이 까만 리무진 보며 꿈을 키웠지, 언젠간 나도 그걸 갖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놀려대서 어느 순간부터 본인을 소개할 때 진이라고 소개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만 들어보면 진이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나중에 흑화할 수도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진은 그런 개념 없는 친구들을 눈빛 하나만으로 가게 만들 수 있어서 딱히 괴롭힘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괴롭히는 애들을 참교육을 하다 보니 진은 이런 새끼들보다 더 악랄한 놈들을 소탕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은 경찰학교에 가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진이 들어온 이번 기수 경찰학교 동기들이 좀 뛰어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조교도 모르는 총기의 결함을 총기를 분해해가지고 알아내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성적이나 운동신경 등이 학생 수준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경찰학교생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인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보고 있자니 진도 불타올라가지고 열심히 경찰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모든 훈련을 따라갔고 결국엔 그 뛰어난 동기들과 같이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진은 졸업을 한 뒤 서울에 있는 형사과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는 콜롬보 반장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장님은 진을 보자마자 놀라더니 어디 살인범 같이 생겼다고 눈 좀 착하게 뜨고 다니란 말을 합니다. 진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눈이었는데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은 그렇게 반장님과 열심히 사건 해결하면서 다녔고 그의 밑으로 여러 형사들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경찰학교에서 같은 동기로 지냈던 송형사가 진과 같은 형사과로 전출을 오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경찰학교에서 송형사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하기환이라는 인간이 테러범 때문에 죽어가지고 송형사가 눈이 돌아가서 테러범 잡겠다고 난리를 피우다가 경찰 상부에서 대가리 좀 시키라는 의미로 이곳에 보냈다고 합니다. 진은 송형사에게 아는 척을 했고 송형사도 진을 아는 눈치였습니다. 들어보니까 경찰학교에서 진이 좀 유명했다고 하네요. 처음에 진을 봤을 때 경찰학교생 전원이 여기 어딘가에 있는 감옥에 수감된 전과 34범 정도 되는 흉악범일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진은 이유에 어떻든 간에 송형사가 본인을 기억하고 있으니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송형사는 하기환을 죽인 테러범이 또 나타났다는 소식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테러 현장으로 찾아갔고 예상하지 못한 사고 때문에 송형사는 죽어버립니다. 진은 송형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이 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같은 동기였던 형사가 죽으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진은 휴가를 냈고 1년여의 시간 동안 마음의 안정을 찾은 뒤 다시 경찰로 복직을 합니다. 돌아오니 못 보던 얼굴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신형사, 이형사 등등이 있었고 전부터 봐왔던 오형사와 백형사는 선임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은 이들과 함께 다시 사건을 해결하러 다녔고 어느 순간부터 남도일이라는 고등학생 탐정이 점점 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씩 진은 사건 현장에서 남도일을 만나기도 했는데 머리도 똑똑하고 센스도 있는 것 같아서 경찰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진을 남도일이 좀 수상하게 바라보더니 반장님한테 뭔가 쑥덕거린 것 같아 보였습니다. 반장님은 웃으면서 아, 저 친구가 사람 30명쯤 죽일 것 같이 생기긴 했는데 유능한 친구일세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얼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 저 친구는 안 될 새끼 같네요. 그러다가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남도일이라는 친구가 잘 안 보이게 되더니 그 시점과 비스무리하게 유명한이라는 탐정이 점차 추리 실력으로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탐정 곁에서 맨날 알짱거리는 코난이라는 친구도 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였습니다. 그 코난이라는 애는 맨날 사건 현장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실마리를 던져주기도 하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사건의 진상에 다가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진은 뭔가 이 녀석이 저번에 봤던 남도일과 겹쳐 보인다고 생각했고 미친 생각이긴 하지만 얘가 남도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은 코난을 잘 도와주며 여러 일을 해결하기 시작했고 코난 역시 진을 믿고 같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진은 코난과 함께 다니는 장미란 애도 보게 되는데 뭔가 장미를 보자마자 이상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마치 평행세계의 진이 이 장미란 여자의 어른 버전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변태 같은 감정이 말이죠. 근데 장미는 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코난 뒤에 숨습니다. 진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저딴 반응이니 이 연쇄살인마 같은 눈을 성형수술로 좀 바꿔야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진은 코난과 엮이게 되면서 수상한 사람들을 여럿 알게 됩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검은 옷을 입고 다녔고 강력범죄에 연관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워커라고 불리는 남자도 있었는데 진은 묘하게 저 각진 남자를 보고 있으면 저 친구하고 뭔가 동료였던 느낌이 들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을 수상하게 여긴 건 진뿐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최근 들어 원래는 거의 접점이 없었던 FBI라는 조직하고 점점 엮이기 시작했는데 그들도 이 수상한 자들을 쫓는 것 같았습니다. FBI들은 이 수상한 자들을 검은 조직이라고 불렀고 조디, 캐멀, 이상윤이라는 자들이 이들을 쫓는 것 같았습니다. 진은 그들 중에 이상윤이라는 남자를 처음 봤을 때 뭔가 본인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이상윤 역시 진을 보고 처음으로 연쇄살인마 같다는 말을 안 하고 편견 없이 진을 대해줬습니다. 진은 나름 경찰들 중에서 총도 잘 다루고 신체 능력이나 추리력 같은 것도 뛰어나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상윤이라는 남자는 700야드에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는 저격 능력과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무술 실력에 최근 들어 자주 보이는 그 더럽게 똑똑한 안경 쓴 꼬마 아이와 추리력도 비슷해서 이게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윤은 진을 처음 만났을 때 진이라고 불린 걸 듣고는 살짝 의심을 했었다고 합니다. 조직에서는 요원들을 코드네임으로 부르는데 그 코드네임이 전부 양주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 역시 양주 이름이어서 순간적으로 조직의 일원이 아닌가 싶었는데 다행히 능력 있는 형사라 안심했다고 하네요. 이 둘은 미즈나시 레나라는 아나운서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다시 마주치게 되는데 들어보니까 이상윤은 그 수상한 검은 조직에서 스파이로 있다가 나온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 미즈나시 레나 역시 검은 조직원 중 한 명이고 코드명은 키르라고 하네요. 지금 조직원들은 저 미즈나시 레나를 다시 돌려받을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우리는 저 여자를 사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상윤 코난과 함께 작전을 짜기 시작했고 작전을 짜보니 일단 키르는 조직에 돌아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실 키르도 조직에 숨어 들어간 스파이라고 하네요. 뭔 놈의 조직이 스파이가 이렇게 많나 싶습니다. 만약 진이 저 검은 조직에 들어가 있었으면은 진짜 답 없는 조직이라 생각하고 바로 사직서 쓰고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작전대로 키르는 조직으로 돌아갔고 이상윤은 조직원에 의해 죽은 걸로 위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으로 돌아간 키르가 연락을 해왔는데 조직원 중에 뛰어난 실력을 가진 법원이라는 인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조심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 후로 정말 신기하게 새로운 인물들이 여럿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상윤이 변장하고 있는 최수연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유미란이라는 코난이 좋아하는 여자의 학교 친구 양세라라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안기준이라고 하는 탐정이 나타났다고 하여 지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기 위해 유명한 탐정사무소 밑에 있는 카페 포아로에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는 그곳에서 경찰학교 때 그 누구보다 뛰어난 학생이었던 후레아 레이, 통칭 제로라고 불렸던 남자를 보게 됩니다. 지는 순간적으로 왜 제가 저기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옆에서 코난이 나타나더니 제로 보고 안기준이라고 부르는 걸 목격합니다. 지는 저 녀석이 그 사이에 개명을 한 건가 아니면 이유가 있어가지고 다른 이름을 쓰고 있는 건가 하며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카페에 들어가서 후레아 레이와 마주하게 됐는데 후레아 레이는 진을 보더니 잠시 인상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진을 데리고 나가더니 경찰학교에서 봤던 전과 34번 연쇄살인마 관상의 진이 맞냐고 물어봅니다. 진은 맞다고 대답을 했고 왜 이름을 바꿨는지 어디서 뭘 하다가 갑자기 이곳에 나타난 건지 물어봅니다. 제로는 많은 것을 알려줄 수는 없다고 솔직히 여기서 같이 경찰학교를 졸업한 동기를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본인을 믿어달라고 하며 본인의 이름이 강준영이란 거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진은 제로가 경찰학교 다닐 굉장히 착실한 녀석이어가지고 일단 믿기로 합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고 법원이라는 인간이 제로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진은 좀 혼란이 옵니다. 설마 제로도 경찰에서 조직에 숨겨놓은 스파이인가? 그렇다고 생각하려고 하니까 검은 조직의 보스는 대가리가 텅스텐인 것 같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다고 본인에게 믿어달라고 한 제로가 진짜로 검은 조직일 것 같진 않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코난과 이상윤에게 후레아 레이에 대해서 알려줬고 코난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윤은 전에 조직에 잠입해 있었을 때 법원을 본 적이 있다며 그와는 풀어야 할 앙금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후레아 레이는 경찰에서 조직에 심어놓은 스파이가 맞다는 것이 됐네요. 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검은 조직은 대체 뭐하는 붕신집단일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는 이 정도 붕신집단이면 소탕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여 반장님에게 이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반장님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진을 믿기도 했고 진이 반장님을 죽일 듯한 눈빛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무서워서 알겠다고 같이 조사를 해보자고 말합니다. 물론 검은 조직에서 조직원들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죽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코난이 말해주긴 했지만 진이 봤을 때 그 조직에는 그 정도로 냉철하고 소름돋는 사리를 가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지금 잠입해 있는 단체가 최소 3개인데 이건 쪼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진은 본격적으로 붕신집단 검은 조직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진은 조직에 대한 정보를 찾고 조직의 보스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왓이프 만약 진이 검은 조직이 아니라 형사였다면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진을 처음에 그냥 신형사 마냥 평범한 형사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보니 좀 너무 밋밋하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경찰 동기제와 같은 시기에 경찰학교에 다녔고 서로 얼굴을 알고 있다는 설정을 넣어봤습니다. 이런 설정을 넣으니 진이 검은 조직과 연관되는 것도 자연스럽고 나름 서사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진이 생긴 게 너무 범죄자여가지고 뭘 연관시키는 것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지금 제가 뭘 적었는지 이게 말이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확실한 거는 지금 망상회로가 다 불타서 제가 뒤져가고 있다는 점이네요. 부디 여러분들이 이걸 재밌게 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영상 좋아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